랭아, 제 마음속 영순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수출 규제 조치로 인한 양국 간 대립 격화로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뼈아픈 사실이지만 아베 정부의 수출 규제로 우리 경제의 일본 의존도가 생각보다 높았다는 사실 다시금 체감하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동안은 기술력과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일본 등 외국의 장비 소재 업체에 많은 부분을 의존해왔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내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탈일본화에 시동을 걸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 탑3를 알아보겠습니다. 3위 SR 테크노팩. 전자레인지에 데우기만 하면 갓 지은 듯 윤기가 흐르는 밥을 먹을 수 있는 즉석밥은 긴 유통기한 덕에 박스채로 사다 놓아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 상온에 보관해도 상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쌀밥을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해주는 포장지인 고차단성 필름 덕분인데요. 국내 즉석밥 제품에 사용되는 이 필름은 그동안 100% 일본 쿠라레이사와 니폰 고세이사에서만 공급했습니다. 한마디로 식품 포장재 시장은 일본 회사가 독점하고 있던 셈인데요. 국내 한 중견기업이 이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포장재 생산 전문기업 SR 테크노팩은 일본 제품의 시장 독점 구조에 따른 비용 절감의 필요성과 재활용이 어려운 환경 문제를 깨닫고 수년간의 연구 개발 끝에 플라스틱 폐기물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산소 차단 코팅 필름 GB8을 개발했습니다. GB8은 용액 형태로 산소 차단이 필요한 물질에 도포하면 그 자체로 고차단성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인데요. 기존에 수입해오던 산소 차단 필름과 비교해 3배 이상의 산소 차단 효과가 있는 것은 물론 인체에 독성이 없고 쉽게 분해될 수 있는 생분해성 물질로 보완된 특수 기술로 개발한 코팅액을 사용해 친환경 적이기까지 합니다. 국내 제품이니만큼 기존 일본 제품에 비해 25%가량 저렴한 가격 또한 장점이죠. 포장용기 산업의 소재 관련 원천 기술이 해외에 있다는 사실에 항상 아쉬움을 느껴왔다는 조홍로 SR 테크노팩 대표는 이번 GB8의 개발에 큰 사명감을 가지고 전력 투구했다고 합니다. SR 테크노팩은 이 신소재 개발에만 2년 8개월이라는 시간과 1,500번이 넘는 실험, 30억 원이 넘는 개발비를 투자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즉석밥과 컵커피 제품에만 적용되고 있지만 뛰어난 산소 차단성과 단일 소재 적용에 따른 재활용 용이성으로 활용 범위가 넓은 만큼 올 하반기 상용화가 이루어진다면 식품 포장뿐 아니라 다른 산업 영역의 포장 분야로 확장될 가능성도 높다고 합니다. 물론 여전히 일본과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많지만 핵심이 되는 소재들은 꾸준히 국산화를 이뤄갈 생각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공 사례가 다른 기업에도 할 수 있다는 본보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2위 영도 벨벳. 벨벳이라고 하면 부드러운 옷감이 먼저 떠오르시죠? 지금까지 옷이나 가방에만 사용하고 있는 줄 알았던 벨벳은 사실 첨단 산업에도 쓰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산업용 벨벳 러빙포는 액정 디스플레이 기판에 코팅된 방막을 기계적으로 문질러 액정 분자를 일정한 방향으로 정렬시키는 데 쓰이는 섬유 소재입니다. 러빙포가 좋을수록 액정 분자들이 고르게 배열되어 디스플레이의 명암비나 선명도가 좋아진다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 러빙포는 LCD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소재인 셈입니다. 그간 일본 업체들이 주도하고 있었던 이 러빙포 시장에 국내 의상용 벨벳 시장을 선도하던 영도 벨벳이 나섰습니다. 2006년 과감하게 국산화에 나섰지만 러빙포용 벨벳은 일반 의료용 벨벳보다 2배 이상 밀도가 높아야 하기 때문에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은 물론 국내에는 러빙포 평가 기준도 샘플 테스트를 할 곳도 마땅치 않아 개발 시작부터 난관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도 러빙포 국산화 수요를 파악한 산업통상자원부의 도움으로 3년간 연구 개발에 착수할 수 있었고 결국 2013년 4만 개의 파일을 보유한 고밀도 러빙포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당시 20여 년간 세계 시장을 휘어잡고 있었던 러빙포는 일본 아기하라가 개발한 레이온 소재의 러빙포였지만 영도 벨벳이 세계 최초로 독자 개발한 러빙포는 아세테이트 재질이었는데요. 영도 벨벳의 러빙포는 일본 제품에 비해 공정이 간편하고 가격이 저렴하지만 LCD의 색상 구현과 터치감, 시야 각에서는 월등하다는 장점이 있었죠. 국내 제품이 기술면에서 우위를 확보한 셈인데요. 2011년 애플이 아이폰 4에 들어갈 고성능 디스플레이를 요구하면서 본격적으로 매출의 물꼬가 터졌습니다. 애플의 까다로운 요구 사양에 맞춘 선명한 화질의 LCD는 영도 벨벳의 러빙포가 아니면 만들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우수한 색상과 터치감을 자랑하는 애플사의 제품에 국내 중소기업 부품이 사용되었다니 정말 자랑스러운 사실이 아닐 수 없죠. 한때 90% 이상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일본의 샤프가 신규 개발 제품에 영도 벨벳의 러빙포를 수입했을 정도라고 하니 국내 시장 수입 대체는 물론 세계 시장 점유까지 기대해볼만 하네요. 1위
한국 OSG. 한국 OSG는 기술력으로 승부한다는 모토로 기술 국산화에 매진해온 국내 대표 절삭 공구 제조사입니다. 그간 수입에만 의존해오던 탭과 엔드밀, 다이스, 드릴 등을 생산하면서 오늘날 국내 시장을 선도하는 절삭 공구 종합 메이커로 성장. 2016년 기준 매출액이 1,029억을 돌파했을 정도로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물론 자동차, 항공기, 선박, 전자산업 등 기계산업의 기초요소가 되는 절삭 공구의 품질 향상과 함께 연간 8,500만 달러 이상의 수입 대체 효과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 OSG는 각종 절삭 공구들의 국산화에 나서며 국내 대표 절삭 공구 기업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지만 사실 처음에는 일본 공구를 들여와 국내에 판매하는 OSG 정밀 공구 상사로 출발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일본 OSG 공구를 수입 판매에 얻는 수익은 제법 짭짤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공구 국산화에 대한 갈망은 커져만 갔다고 합니다. 결국 1980년 정태일 회장은 이렇게 판매만 할 게 아니라 직접 제조까지 하자는 결심을 굳히고 회사 이름을 수일 정밀로 변경, 종업원 2명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죠. 당시 한국 기업의 기술을 이전하는데 거부감이 컸던 일본 OSG로부터 어렵사리 기술을 확보한 정 회장은 불과 5개월 만에 나사 제조용 둥근 다이스 국산화에 성공했는데요. 뒤이어 나사 제조용 평다이스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는 등의 이딴 성과를 거뒀고 1991년엔 공구에 본가라할 수 있는 일본 시장에 엔드밀을 역수출하는 성과도 올렸다고 합니다. 한국 OSG의 엄청난 성장은 일본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죠. 일본 OSG의 2세 경영자인 오사와 테루히데 회장은 핵심 간부 18명을 한국 OSG에 보내 어떻게 단시간에 최고의 기술력과 실적을 올렸나 살펴보게 만들었고 애플의 아이폰을 위탁 생산하는 중국 폭스콘에서 아이폰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엔드밀 공급자로 한국 OSG를 선택했을 당시에는 자존심을 버리고 엔드밀 도면 좀 보여달라고 요청해왔다고 했다고 하는데요. 자동차에서 휴대전화, 항공기 등 한국 OSG의 제품이 쓰이지 않는 곳을 찾는 게 더 빠를 정도로 성장한 것은 물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절삭 공구를 만든다는 일본에 20년 이상 수출할 정도로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한국 OSG, 가히 한국 최고의 절삭 공구 기업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신제품이나 소재 개발엔 성공해도 결국 양산이나 상품화라는 고개를 넘지 못하고 넘어지는 기업이 많습니다. 대체품 개발을 위해 더 많은 기업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신제품 개발 이후 상품화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객관적인 검증이나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을 막아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하루빨리 갖춰져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